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서울시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들의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탁구장과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들의 사연을 신앙으로 풀어내는 구티비 대표 토크 프로그램 노크토크 43화에서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기 엄마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서울시가 3단계에 준하는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교회 내 모임이나 식사는 물론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교회입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대한 안내문이 교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등 방역에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방역과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이 땅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욱 마음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뛰어넘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빈번했던 10대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 방역 대책을 마련해 방역 대응하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추어 가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정규 예배 시 참여 인원을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교회 주간의 각종 대면 모임과 행사, 식사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서울 시내 교회들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논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서울 대형교회 3곳의 상황을 살펴보니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방역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에 따라서는 발열이 있거나 감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선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이렇게 그 성도의 그 움직임이 이렇게 체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2월 3일에 치러집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능 전 변화부터 살펴보면 먼저 오는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에서 전면 원격 수업이 실시됩니다. 방역을 위해 고3 학생들도 등교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이나 학교 내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등의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기 위해서 수능 당일 입실 시간은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체온 측정 등 방역 활동으로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수능 시작 시간은 오전 8시 40분입니다. 교실 환경도 눈에 띄게 변합니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는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됐고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힐 예정입니다. 책상마다 가림막이 설치되며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단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만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대신 KF80 이상 착용이 권장됩니다.
마스크 끈이 끊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경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예비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처럼 여겨지던 교문 앞 응원 문화도 올해는 만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사전에 온라인 응원 영상을 제작해 수험생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수능 하루 전인 다음 날 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를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합의했다며 확진받은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 등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이 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교회는 탁구장을 운영하며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한편 지역사회로 복음까지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배구 신도시에 있는 한 탁구장.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회원들이 바삐 몸을 움직이며 탁구를 배웁니다. 주섬김교회 박춘삼 목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박 목사는 지난해 여름 교회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탁구장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지역 일부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 레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는 목회와 탁구장 운영을 동시에 하느라 지칠 때도 있지만 부족한 재정이 충당되고 믿지 않는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하고 목사가 클럽 관장을 하고 하니까 여기 카페에도 잘 오지를 않았어요. 오픈하고 한 5개월 만에 한 가정이, 한 부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박 목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문화선교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탁구장 맞은편 교회 안에는 카페를 두고 회원과 성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 환경에서 목사님 덕분에 우리들이 건강도 다지고 탁구도 아주 신나게 치고 있어요. 탁구 레슨을 하다가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상담도 하다 보니 운동하러 왔다 기도하는 회원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 근접한 곳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에 40명 정도 이상씩 드나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제 교회 카페도 들러서 이제 친밀해졌기 때문에 커피 마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와 어떤 목회자와의 친밀도가 더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 미자립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탁구장 운영을 시작했다는 박 목사.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지역사회와 교회의 간극을 좁히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시청자들의 사연을 신앙으로 풀어내는 구TV 대표 토크 프로그램 노크토크 43화에서는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기 엄마의 사연이 소개됩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출연진들은 깊이 공감하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배우자와의 갈등을 나눴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이호선 교수는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선 최근 출산한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서의 충돌을 대화로 풀어갔던 유은성 전도사는 출산 후 호르몬의 변화를 남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니 엄마가 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연진들의 다양한 경험담과 신앙적인 조언까지 들을 수 있는 노크토크 43화는 오는 30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총파업을 강행했습니다. 노동법 계약 저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회 앞과 서울 시내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회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개최돼 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영국 BBC 방송이 뽑은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BBC 방송은 올해는 격동의 시기에 변화를 이끌고 차이를 만든 이들에 주목했다며 정 청장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바이러스 헌터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첫 여성 본부장이자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속 투명하고 차분한 일일 브리핑으로 유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신고가를 쓰면서 우리나라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1,00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10대 그룹 102개 상장 계열사의 전체 시가총액은 1,06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말 874조 3천억 원보다 22.3% 상승한 겁니다. 시총이 100조 원을 넘는 그룹도 지난해 말에는 삼성과 SK 두 곳에 불과했으나 LG와 현대차가 가세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상인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 대중음악사를 다시 썼습니다. 한국 가수가 후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는 내년 1월 31일에 열리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후보에 오른 최초의 한국 가수라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1일 정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승인했습니다. 1일 정보 브리핑은 정보당국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첩보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로 대통령과 핵심 참모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승리 16일 만에 공식 정권 인수를 개시하게 된 바이든 인수위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각 부처와 기관에 대한 접근권, 업무 공간을 제공받게 됐습니다. 서구권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봉쇄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16개 주는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모임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내달 15일부터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영국은 크리스마스 전후인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최대 3가구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방역 조치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면역 효과가 95%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한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는 성명을 통해 동결건조 형태의 이 백신은 섭씨 2도에서 8도의 보관이 가능하며 인도와 브라질, 중국과 한국 등에서 생산돼 내년 1월쯤 국제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번에 걸쳐 접종해야 하는 이 백신의 국제 가격은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맞서다 총탄에 다리를 잃은 영국 군견이 동물에게 주는 최고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국 특수군 소속 폭발물 탐지견인 쿠노는 작전에 나섰다가 알카에다의 포화에 걸려 수류탄과 기관총 세례에 직면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쿠노가 저격수에게 달려들었고 이 틈을 타서 영국군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쿠노는 뒷다리에 총탄을 맞았고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쳤지만 결국 뒷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내뿐하늘 교회의 박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문화생활하기 쉽지 않으시죠? 모처럼 콘서트 소식 하나 가져왔는데요. CCM 여성 듀오 러빔이 개최하는 첫 단독 콘서트입니다. 러빔은 보컬 김구슬 씨와 피아노를 맡고 있는 사공정 씨로 구성된 팀입니다. 지난해 싱글 앨범 러브힘으로 데뷔해 현재까지 12곡을 발매했습니다. 러빔은 SNS를 통해 신청곡과 사연을 받기도 하고 또 앨범 작사 이벤트 등으로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 주제는 사계절입니다. 이날 콘서트는 거리두기 열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 게스트인 I Hear Worship의 보컬 영영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는 자리여서 들뜨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완전체로 모든 세션 분들과 함께 모여서 공연을 하게 돼서 더 깊은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콘서트는 12월 12일 저녁 7시 30분 서울 홍대 수상한거리 워십센터에서 열리며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목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목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공개됐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역단체들이 모인 굿뉴스 콘텐츠 포럼 일명 GNC가 영화와 뮤지컬 그리고 음악 영역에서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GNC는 설교 속의 드라마를 녹여낸 형태인 썰마 프로그램과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활용한 영상 집회를 제안했습니다. 각 교회와 가정에서 기독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일반 찬양곡을 교회 성가대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합창곡으로 편곡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GNC 측은 문화사역단체들과 한국교회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변화하는 교회 예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굿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회사 이포넷이 굿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포넷은 굿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선교 방송단 협력기관 기자로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투명한 기부 문화를 선도하고 미디어 사역을 통한 사회공헌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포넷 이수정 대표이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 복음에 대한 소명을 갖고 기부 플랫폼 체리를 만들었다며 굿TV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호텔조리 전공 학생들이 2020 국제 탑셰프 그랑프리 요리대회에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해 산림청장상과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이태리 몰타 셰프 협회장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과 면역력에 관련한 식재료들을 활용해 여러 음식들을 선보여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 김현우 협력기관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나눔과 꿈은 공유주방이라는 창업 공간을 조성해 보호 청소년들의 사회정착과 자립 실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향후 3년간 보호처분 청소년의 사회정착과 자립을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공보 디지털 아카이브가 25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새로 쓰기, 한문 혼용, 지질 훼손 등으로 판독이 어려운 1946년 창간호부터 최신 신문까지의 모든 신문을 검색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한 겁니다. 독자들은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관련된 모든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이미지까지 찾아볼 수 있고 검색된 이미지는 이북처럼 페이지를 넘기면서 편리하게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에 방역까지 신경 쓰느라 더욱 힘들었을 텐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꿈을 키워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